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 등을 보다 공사비가 싸고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과 또는 용도 변경으로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을 취득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임대인 기숙사 등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악화, 그리고 특히 공사비가 오르고 PF 대출 등이 막혀 이러한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기에 기존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임대인 기숙사 등의 수익형 건물을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 설명드린 용도 변경에 대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러한 용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임대인 기숙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임대인 기숙사나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그리고 이러한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용도 변경으로 임대인 기숙사 등을 쉽게 건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지난 영상에서는 용도 변경이 불법 건축물인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하거나 수익성과 임대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모텔이나 일반 업무용 또는 근생 건물 등을 임대인 기숙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활용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목적 외에도 이 용도 변경은 요즘과 같이 공사비가 오르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인 기숙사와 같은 원룸 등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신축에 비해서 사업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실제 용도 변경 업무를 하다 보니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이러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건물들도 상당히 많았으며, 무엇보다 신축에 비하여 자신이 의도한 위치, 즉 입지 선정이나 설계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신축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과 특히 사업기간 단축은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대단히 장점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공사하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사업기간의 경우에는 신축은 설계와 허가기간도 길고 복잡하며 특히 공사기한까지 고려한다면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존 건물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신축보다는 사업기간을 훨씬 단축시켜 수익을 빨리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설 자금이나 각종 세제 혜택 등 지원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본 채널에서는 세태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독립세대 증가 추세로 우리나라는 이미 1인 가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어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는 이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데 대해서 수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주차 설치 기준 등 파격적으로 낮춘 건축 관련 법과 규정, 그리고 임대인 기숙사 등의 건설 촉진을 위해서 비아파트 건설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취득세나 종부세 등 각종 세제 혜택까지 부여한 것 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도 신축과 같은 건축 행위로서 이상에서 설명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 비용이나 사업 기한까지 유리한 데다 각종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원룸 등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는 분위기이고, 독립세대와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향후 원룸과 같은 소형주택의 임대성 또한 유망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부진한 건설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공사비 상승과 경기 부진 등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되어 요즘에는 건설사의 수주 실적도 덩달아 좋지 않아 오히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선택의 폭이 넓어 얼마든지 유리한 조건으로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시기가 호황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어떤 수익형 건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용도 변경은 사용 목적뿐만 아니라 특히 수익성이나 임대성에 따라 변경하는 용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역시 경제성과 사업성 그리고 장래성이 중요하므로 용도를 잘 선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경기 흐름과 장래성 등을 위해서는 경기 흐름에 민감한 상가나 사무실 등 상업용보다는 주거용 건물이, 또 주거용 건물 중에서도 원룸 등 소형 주거 건물로 용도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또 분양이나 임대 등 사업 목적에 따라서는 오피스텔이나 도생 그리고 다중주택, 고시원, 또 다중생활시설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래도 임대기숙사가 가장 적합하고 유망한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첫째로는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 용도 확인, 또 두 번째로는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일 경우에 적합 여부의 확인, 또 세 번째로는 현행 관계 법규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업성이나 임대성, 장래성 등이 좋다고는 해도 관련 법과 규정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첫째, 용도지역에 관한 것은 모든 건축물은 용도별로 건축물이 분류되어 있고,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정하는 건축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용도의 건물은 상업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여, 수익성 등으로 결정된 용도의 건물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용도지역에서 그러한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꼭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 번째로 임대형 건물도 사용용도에 맞아야 한다는 것에 관한 것인데,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상행위 등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및 제과점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임대하는 건물의 용도가 영위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 중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용도는 그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즉 약 90평 미만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건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이라면 약 60평보다 더 넓은 제과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 오늘 설명하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해당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 변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해당 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모든 용도 변경이나 건축은 현행 관련 법규와 규정에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도 변경이라는 절차가 불법 건물을 합법화하거나 수익형 건물로 변경, 그리고 또 오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신축하는 것보다 저렴한 건축비로 사업기간까지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 용도 확인과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일 경우 적합 여부의 확인 등을 하는 절차 외에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 기준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관련 법규나 규정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임대인 기숙사라는 주차장 설치 기준 등 파격적으로 유리한 용도의 건축물이 새롭게 신설이 되자 원룸 등으로 불법 개조한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이 임대인 기숙사로 용도를 변경하려고들 하는데, 이 임대인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교육 설치의 의무화와 복도나 계단폭 등 임대인 기숙사의 건축 기준 등 현행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워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해당 대지의 용도 지역에 따라 임대인 기숙사와 유사한 다중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 등 다른 대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 오늘 위해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해서 이런 자리에서 모두 다 설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좀 더 확실한 것은 아무래도 건축 현황 도면 등 관련 도면과 서류와 함께 특히 이런 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을 좀 더 싸고 빠르게 짓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용도 변경으로 임대인 기숙사를 쉽게 짓기, 또 두 번째로는 건설 자금이나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잘 활용하면 좋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수익형 건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 또 네 번째로는 임대인 건물도 사용 용도에 잘 맞아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것은 현행 관련 법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임대인 기숙사 등 원룸은 1인 가구 1천만 시대와 독신 노인 증가 등 세태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인 것만은 분명하고, 또 노후 대책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연금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노후 자금이라고들 하는데, 연금은 금액면에서는 한계가 있어 똑똑한 임대인 기숙사 등 원룸을 몇 개만 보유한다 해도 그야말로 효자보다 더 낫지 않나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과 같이 공사비가 오르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좀 더 싸고 빠르게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용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특히 경매 등을 통해서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바로 이러한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이러한 경우나 또는 임대인 기숙사 그리고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 등을 건축하시려는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